음주로 강경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받을 때도 그렇고, 제가 형법 교수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음주를 내가 술 먹으면 누구를 폭행한 전과가 있거나 내가 술 먹으면 누구를 성추행한 사람이 있을 때 이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처음에 인식했고 여기 말하는 어떤 행위를 인식했고 자의로 그런 행위를 유발했기 때문에 그죠? 내가 가능성을 인식했고 자의로 유발했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 이걸 원인에 있어서 자의로운 행위니 뭐니 형법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술 먹을 당시에 내가 술 먹으면 음주운전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한다든지 술 먹으면 폭행한다든지 또는 술 먹으면 내가 성범죄를 저질러던 전과가 있었다면요. 감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랬다면 감경해야 되나요? 가중해야 되나요? 내가 술만 먹으면 그런 짓 하는 것이 과거에 실수했던 사람이 또 술 먹으면 감경해야 되나요? 가중해야 되나요? 당연히 가중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이건 뭐 이론을 다 떠나서 가중 처벌입니다. 가중. 왜? 과거에 그랬던 경험이 있는 게 조심해야지 더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강경했다라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에요. 그 판결은 맞더라고요. 자, 그 이후에 특별법이 제정됐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특별법 안이 나온 것까지 제가 확인했어요. 근데 실제 통과됐는지. 자,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저는 내가 생각하는 지식으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강경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판사가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하여튼 제가 좀 이따 사회 방위 처분 관련돼서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자, 그럼 책임 저각사유까지 해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한마디로 위법성 저각사유가 없고 책임 저각사유가 없으면 범죄는 성립합니다. 그러면 범죄가 성립하면 그 다음에 형법에는 뭘 규정하죠? 범죄가 되면 뭘 합니까? 형법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범죄가 되면 형벌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에게 이 종류 중에서 범죄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미수와 기수가 있어요. 미수는 어떤 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게 다 말하자면 고의가실로 그다음에 결과가 발생했으면 이건 기수겠죠. 근데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이 안 죽었어요. 미수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강간을 하려다가 강간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강간은요. 법의 구성 요건은 남자의 신체의 특정한 성적인 부분이 여성한 특정한 신체 부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하다가 여성이 해서 안 했다. 이건 미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수 미수. 자, 근데 그 외에 미수는요. 뭐 장애 미수, 불능 미수 있는데 이거는 법학 학생들이라면 나중에 법학과에서 배우고 여러분들은 그 정도 배우고요.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형벌 넘어가기 전에 범죄 중에서 미수 기수는 그런 뭐 결과 발생과 관련된 것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공범이 있어요. 공범. 바로 이게 채널A 사건과도 관련돼서 제가 공범은 따로 별로 안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하는 건 누구나 알 거니까 혼자 하는 거는 문제 삼지 않고요. 실제 문제되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 공동정보. 자, 원래 범죄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를 마음속에 있어서만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범죄라는 건 행위를 해야 됩니다. 공동정보면 아주 간단해요. 어디 가서 친구들이랑 뭘 절도를 하기로 했는데 해서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절도를 하기로 했는데 어떤 애는 밖에서 망을 보고 어떤 애는 담도 잘 싸고 막 해서 들어가서 실제 담 넘어가서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밖에서 망 보는 사람, 그 다음에 직접 들어가서 물건을 들어오는 사람, 범죄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밖에서 망 보는 사람, 그 다음에 실제 안에 들어가서 물건 가지고 오는 사람. 같죠? 이런 걸 공동정범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 기능적으로 나눠서 한단 말이에요. 기능적 행위를 지배했다. 직접 우리가 절도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능적 행위 지배.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학교 폭력 관련돼서 볼까요?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이 못 보게 막 망보고 있고 어떤 애가 한 사람이 죽으라고 때렸어요. 그럼 때린 애만 폭행일까요? 망보는 애도 폭행일까요? 그럼 뭐죠? 여자들, 남자들 깡패의 집단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학교에서. 애들 때리는 집단들 뭐라고 그러죠? 일진이라고 그러죠? 일진이 보면 때릴 때
한꺼번에 다 같이 때리면 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한 명만 때렸어요. 근데 나머지 보스, 오야붕이라고 학생들도 하겠지만 그런 보스에 해당되는 애만 때리고 나머지 애들은 망을 봤어요. 이것도 당연히 폭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정범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교사가 있어요. 교사. 교사는 뭐냐면 우리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너 이거 좀 하도록 어떤 것을 시키는 행위야.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교사라는 것은 뭐냐면 머릿속에 선생님이 하면 자극을 주면 얘가 받아서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범죄 혐의가 없는 사람. 범죄하려고도 안 했는데 의도가 없었어. 의도.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얘를 시킨 거예요. 시키는 거. 이걸 교사라고 그래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과거 전가에서 이걸 뭐죠? 이렇게 뭐죠? 돌리는 거 뭐죠, 여러분?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영화에서 간간히 보면 이거 뭐죠? 이거 돌리는 거. 뭐죠, 이거 여러분? 이거 뭐죠, 영화에서 이거? 금고. 금고 숫자를 잘 맞히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손을 터는데 얘한테 어려운 일이 자꾸 있는데 너 하면 내가 얼마 줄게. 뭐 자꾸 시키는 거예요. 할 의도가 없는 사람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는 마약도 마약 거래, 마약을 갖다가 판매하는 걸 끊었는데 자꾸 얘기하면서 유도하는 거. 이런 거. 혐의가 없는 사람을 유도하는 거. 한마디가 교사라고요. 근데 실제는 교사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세 번째. 이것도 방조라는 게 있어요. 방조. 방조라는 건 뭐냐면 범죄 의도가 명확해. 내가 범죄 의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 저놈 죽여버리고 싶어. 쟤 죽일 거야. 자, 흥신소에 시키는 것도 교사가 될 수 있죠. 맞아요. 흥신소에서 누구를 뭐뭐해라, 누구를 때려라. 이것도 기본적으로 교사가 될 수 있죠. 그죠? 교사.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공동정범은요. 행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행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신소에 시키는 것도 일종의 교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교사는 실제는 이 교사는 정범, 일반적으로 정범이랑 동일해요. 정범이랑 동일해요. 물론 공동정범도 동일해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공동정범으로 볼 수도 있고 교사범은 정범인 거예요. 반면에 방조는 범죄 의도가 확실히 있는 사람. 확실히 있어. 누굴 죽일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자, 구체적인 예는 뭐냐면 쟤 죽일 거야. 쟤 죽일 거야. 이랬을 때 그래. 죽이려면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이 사람 너 죽이려면 여기서 내가 독국물을 사다 줄게. 너 누구를 죽이려고 하니까 날 도와줘. 그래.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너 도와줄게. 독국물 줄게. 또 심지어 이런 게 있어요. 자살 방조라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요?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살 사이트에서 내가 나 자살하고 싶어. 그러니까 언제 며칠 날 나 죽여줘. 그래서 내가 어떤 장소에 있는데 그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이 칼이나 몽둥이를 들고 와서 걔를 죽였어요. 그럼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이 와서 얘를 진짜 칼로 찌르거나 죽이면 그 사람 무슨 죄가 될까요? 나 죽여달라고 허락해줬어요. 동의해줬어요. 이건 살인죄가 됩니다. 제가 생명신체는 동의 승낙이 안 된다고 그랬죠? 재산권만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살인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 자살 사이트에서 나 죽고 싶어. 그랬더니 자살 사이트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나를 포함해서 독약을 사다가 같이 먹고 죽었어요. 살인죄일까요? 같이 먹고 죽었는데 다 죽어버리면 끝이야. 근데 같이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는 A는 죽고 B는 살았어요. B는 살인죄일까요? 살인죄가 아닐까요? 미술까요? 사람이 죽었는데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미수는 결과가 안 나와야 되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기는 살았지만 자기 자살하는 건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자살은 원칙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생각해봐요. 자살로 처벌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자살하면 처벌됩니까? 실제 자기가 죽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나면 처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강에서 사람 죽겠다고 막 할 때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살려옵니다. 그러면 살려와서 감옥에 가둬 놓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보면 돼요. 한강에서 뛰어다니는 사람 몇 시간에서 설득해서 데려옵니다. 또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뛰어내리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갖다가 경찰이 잡아서 감옥에 넣나요, 안 넣나요? 그것만 보면 돼요.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안 넣어요. 자, 이것도 생활 속에서 하나의 법률이죠. 안 넣습니다. 자살은 처벌 안 됩니다. 자상은요. 자기 몸을 집에 가서 자기가 막 칼로 찍고 막 바늘로 찍어요. 처벌될까요, 안 될까요? 자살 나온 이거 시험 문제가 아니라면 생각해봐요. 자기가 막 칼로 찔러요. 처벌 안 돼요. 심지어 그 자상 중에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요새 문신 많이 하죠. 문신한 사람 있어요? 홍대도 제가 얼마 전에 이번에 토요일 날 갔더니 시험 감독을 했어요. 수시. 보니까 주변에 많은 가게들이 많이 없어졌더군요.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홍대 와본 학생 있나요? 안 와본 학생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참 미안한 얘기지만 홍대를 아직 안 와본 학생 있나요? 사이버 강의 때문에 안 와본 학생 있어요? 예, 그런 학생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옛날 같으면 지금 축제도 하고 참 학교가 뜨겁고 저도 학생들이랑 수업 중에 술 먹을 사람 있으면 나가자고 그래서 이런 주가 있으면 같이 나가서 막걸리도 원하는 학생이 안에서 뭐 밖에 나가서 먹을 수는 없고요. 막걸리라도 먹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참 안타까운데 이번에 수능 시험 때문에 그 한 방에 띄엄띄엄 앉게 해서 2번을 봤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시험 감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갔더니 가게들이 다 없어졌어요. 가게들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참혹하더라고요. 홍대는요, 제가 2008년에 오고 나서는 상권이 무지무지하게 확대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 오면 홍대에는요, 비싼 음식점도 있지만 비싸지 않은 음식점도 많아요. 뒤로 가면 맛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못 느껴서 참 안타까운데. 자, 어쨌든 지금 말한 대로 누가 이거 하다 그랬는데요. 자상. 그러니까 내가 말한 자상도 처벌돼야 안 돼요. 자상 처벌돼야 안 돼요. 자기 칼로 여러분 그런 사람 없죠? 자기 몸을 뜯고 막 문신하는 것도 일종의 자상입니다. 처벌돼야 안 돼요. 자살이 안 되니까 자상도 처벌 안 됩니다. 다만 자상은 시험 문제보다 군대를 안 가려고 남학생들이 여기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손가락. 옛날에 그래서 운동권 출신들은 여기 오른손잡이면 여기 총을 쏠 때 이걸 잡아당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라버려요. 엄지는 이상하니까 이거를 약간 잘라요. 그럼 면제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군 면제를 위한 자상만 처벌돼요. 나머지는 처벌되지 않아요. 자,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논술 면접부터 제 수업을 잘 들으면 도움이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왜 음주운전은 타인에게 피해가 된다고 해서 처벌되는데 왜 여러분 뭐죠? 안전벨트 안 하는 거 왜 처벌되죠? 안전벨트 안 하는 거 정확히 따지면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형벌은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에요. 과태료와 형벌은 틀려요. 우리가 좀 이따 형벌의 종류를 배울 겁니다. 근데 외워야 됩니다. 왜 안전벨트 안 하면 과태료 매기죠? 일종의 벌은 벌이에요. 벌 중에 제일 센 게 형법적 벌, 그 다음에 행정적 제재벌, 그 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내가 설명해 줬어요. 왜 안전벨트 안 하면 처벌하죠? 자살과 자상, 교통사고 난 타인이 살인자가 될 수 있어서입니까? 아니, 안전벨트 안 하면 타인이 살인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나는 왜 책임을 지는 거죠? 내가 타인한테, 자, 우리 살인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 겁니까? 저쪽을 시켰다면 여러분 살인이고, 팔라라고 해서 도와줬던 방조범인데 그런 겁니까? 내가 교사하고 방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저 사람한테 날 박으라고 한 건 없잖아요. 또 나를 갖다 다치게 하라고 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따 제가 수업 끝날 때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바로 답을 해주면 좋겠지만 생각을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 이따 하든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하든지 한번 할 테니까 생각만 해보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자꾸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 던지는 게 왜 그런지 자꾸 생각해 보세요. 자,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그런데 제가 이제 공범에 관련돼서 요것들은 대충 개념을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자살 방조는 나랑 같이 죽자로 하면서 나는 안 죽고 쟤는 살았어요. 그러면 나의 자살은 원래 처벌이 안 돼요. 그러나 남이 죽게 만들었죠. 그러면 살인죄냐? 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방조예요. 왜? 남의 범죄 의도가 스스로가 자살에 대한 확실한 의도가 있어요. 물론 범죄가 아니에요. 자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했어요. 도와준 거예요. 자살 방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살 사이트 하면 안 되고 또 누가 죽겠다고 할 때 거기다가 독약 같은 거 봉송해 준 거.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어요. 가르쳐 줘서. 진짜 죽었어. 그럼 살인이 아니라
의도가 확실한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물론 자살은 범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한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자살 방조가 됩니다. 자,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독범이 많지만 공범이라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외 간접 정범 빼고, 자, 여기서 우리 시대 채널A 사건 때문에 시끄러웠던 게 있어요. 자, 공동정범 중에서 우리 판례가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죠? 범죄자가 되려면 단순한 의사만 있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의사만 있으면 범죄가 돼야 안 돼요?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뭔가를 해야 돼요. 행위를 해야 돼요. 아까 망을 보든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정범 중에 특수한 경우가 판례가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거 인정해요. 공모 공동정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상해 살인 방조는 따로 없죠. 그래서 자살 방조라는 법은 따로 있어요. 그러나 살인 방조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보면 자살 방조죄는 따로 있어요. 그러나 살인 방조는 따로 없습니다. 자,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살인죄에 대해서 그냥 강경되는 거죠. 당연히 강경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여러분, 공모 공동정범은 어디서 봤어요, 요새? 우리나라의 시끄러운 사건 중에 공모 공동정범 뭐였습니까? 제 수업은 되도록이면 시사적인 문제와 연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공모 공동정 때문에 최근에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습니까? 뭡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봐요. 제가 바로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 공모 공동정범 공모했다. 이 관련해서 어떤 시끄러운 사건이 있었죠? N번방? 뭐 N번방도 하나의 그런 경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더 시끄러웠던 거. 추미애 장관과 좀 관련되는 건데요. 검언유착. 예, 맞습니다. 채널A 사건. 자, 이 공모공동정범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채널A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채널A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윤석열 검찰청장의 그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기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소됐나요? 안 됐나요, 여러분? 한동훈 검사장 기소됐어요? 안 됐어요? 추미애 장관의 말에 따른다면 무수히 많은 근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무수히 많은 근거가 있는데 기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확히 하면 기소 안 됐습니다. 애시당초 추미애 장관 얘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부터 봅시다. 이 공모공동정범인데요. 아까 말해서 우리가 형법의 모든 건 행위를 해야 돼요. 뭔가 나눠서 하든 기능적으로 행위를 하든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관련돼서 뭐냐면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공동정범이래요. 자, 근데 이 공모공동정범은 애시당초 추미애 장관 말이나 이쪽에 말이 안 됐던 게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녹음 파일 하나 있었어요. 근데 녹음 파일의 내용은 이런 거죠. 채널A 기자가 아무래도 유시민 씨가 거의 관련될 것 같아요. 옛날부터 유시민 씨가 그 신라젠, 우리나라 신라젠이 9억 5천만, 참 나쁜 놈이죠.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500만 원 또 사기쳤어요. 실제 1조 원 사기입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이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냐? 신라젠 사건을 통해서 신라젠이 저도 옛날 주식을 하다 보니 갑자기 2만 원대가 16만 원까지 갔어요. 아니면 왕 중에 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사기였어요. 뭐냐? 암 치료제를 개발했다. 다 사기였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믿고 했는데 믿고 사게 되는 배경이 뭐냐? 촛불혁명이 이런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친한 유시민이란 옛날에 보건복지부 장관 했던 사람이 신라젠 관련돼서 사람들한테 홍보할 때 거기 가서 연설도 하고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시민 씨, 저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지지하나 보다. 양심적이겠거니 또 부산을 기반으로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신라젠은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유시민 씨의 강연을 올려놨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유시민 씨를 보고 그걸 신뢰를 가졌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기가 됐어요. 유시민 씨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선량한 시민이 사기가 빠지가 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어요. 자, 그럼 유시민 씨는 처벌될까요? 안 될까요? 사기의 공동정범입니까? 사기의 공동정범은 처음부터 의도해야 돼요. 기능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면 돈 얼마 받기로 하기로 했다면 그건 공동정범 맞아요. 근데 유시민 씨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알고 그랬다면.
근데 알고 되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그랬다는 아니라는 유시민 씨가 뜨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교사도 아니죠. 누구 안 하려는 사람이 시킨 것도 아니고 방조는 도와준 거냐? 이것도 알고 해야 돼요. 이 모든 건 다 고의입니다. 형법의 모든 범죄는 고의예요. 알고 했어야 돼요. 지금 아까 학생이 말한 대로 알고 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유시민 씨는 모르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일단 그렇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유시민 씨는 처벌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신라젠의 그 주범들은 명백히 사기꾼은 맞아요. 근데 사기꾼은 공범이 안 됐던 겁니다. 고의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신라젠과 같이 뭔가 했다라는 걸 밝혀내려고 채널A 기자가 쓸데없이 부르라고 그랬어요. 부르라고 하면서 내가 한동훈 검사장을 포함해서 이 검찰의 핵심 인사들을 안다. 그래서 형을 낮춰주겠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건 잘못했어요. 그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보해라. 이렇게 했으면 상관없는데 한동훈 검사장 알아서 너에서 잘 불리면 도와주겠다. 이렇게 거짓말했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걸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무공동정범이 뭐냐면 한동훈 검사장을 넣기 위해서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을 잡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요. 자, 핵심은 공무공동정범은 뭐냐면 간단히 말하자면 행위를 전혀 안 한 거예요. 행위 안 했어. 근데도 처벌이 돼. 내가 말했잖아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행위가 있을 때만 처벌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행위가 없어요. 그런데 처벌돼요. 이건 안 맞아요. 공동정범은 일반적으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정범이라는 건 행위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교사범도 마찬가지고 방조범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국민들은 모르니까 속았냐면 녹취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채널A 기자가 내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이철이라는 VK 인베스트먼트 그 사기꾼 인간한테 사기꾼 인간도 아니고 사기꾼 놈이죠. 아주 나쁜 놈이죠. 1조 원을 해먹은 놈이니까 이건 뭐 저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 놈들은. 서민들을 피눈물 나서 TV에 나온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유시민 씨, 문재인 대통령이 오른팔 이렇게 믿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유시민 씨는 고의로 한 게 아니니까 처벌할 수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문제 있다고 봐요. 자, 근데 어쨌든 그때 전화한 녹취록을 보니까 이런 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 편지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검사장 그러다 한두 번 걸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유시민은 나도 몰라. 관심 없어.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공모공동정범은 뭐냐? 행위도 안 했는데 왜 처벌되느냐? 자,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례를 보면 간단해요. 여러분, 조폭의 보스가 영화에서 보면 실제 가서 누구랑 폭행하고 싸움하고 죽일 때 손에 피를 묻히나요? 안 묻히나요? 조폭의 보스가 영화를 보면 피 묻혀요? 안 묻혀요? 영화 많이 봤죠? 묻힙니까? 안 묻힙니까? 안 묻히죠. 그죠? 잘 안 묻히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묻힙니다. 뭐라고 말해요? 밑에 사람한테 너 가서 해! 라고 지시만 내리죠? 자, 공무공동정은 이런 조폭의 보스 같은 사람이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밑에 사람한테 지시 내렸다? 이러면 돼요. 한마디로 보스가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행위를 안 했는데 그러나 처벌되려면 공무공동정범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한동훈 검사장 그 파일에서 전혀 녹취록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의 보수냐? 보수가 되려면 뭐다? 너를 어떻게 내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도망해오고 증거 인멸하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딱 지시 내려야 돼요. 근데 그 녹취록에 보면 한동훈 검사장은 한마디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건 공무공동정범이 아예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치밀하게 계획해서 지시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할게. 자, 또 하나. 전쟁에 가면 왕이나 장군은 직접 싸웁니까? 위에서 명령만 내립니까? 왕이나 장군은 명령만 내립니까? 직접 가서 싸웁니까? 영화를 보면 현대전이나 과거 전쟁이나 왕이나 장군들은 저기에 직접 가서 싸웁니까? 명령만 내리죠.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이게 바로 공무공동정범입니다. 그러나 히틀러를 왜 전범이라고 하냐? 히틀러는 명령만 내렸어요. 실제 전쟁 가서 싸우고 죽인 거 없습니다. 피도 안 묻혔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히틀러가 더 나쁩니까? 밑에 말단병이 더 총 쏜 사람이 더 나쁩니까? 히틀러가 더 나쁜 겁니까? 밑에 총 쏜 사람이 나쁜 겁니까? 히틀러입니까? 아니면 실제 가서 사람 죽이니까 히틀러죠? 자, 우리나라가 5.18에 보면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 목적 살인을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가 직접 광주에 가 사람 죽였나요? 전두환 노태우가 직접 가서 죽였나요? 안 죽였나요? 안 죽였죠. 실제 간 사람들은 어리벙벙한 아무 잘못도 없는 여러분 같은 나이에 어디 군대 끌려간 인간들이 여기가 북한이니까 죽여라. 얘네들은 죽이는지도 몰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북한이 아니에요. 광주인지 알았어요. 근데 빠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리벙벙하게 가서 죽인 사람이 나쁜 겁니까? 아니면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나쁜 겁니까? 명령한 사람이 나쁘죠? 이걸 잡아내는 게 공모공동정범입니다. 그래서 채널A는 딱 녹취록 내용을 보면 한동훈이 공모공동정범이 되려면 실제 편지 보내고 강요하고 협박하고 이거 보낸 사람은 누구냐? 누구예요? 채널A 기자예요. 그건 행위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잘못됐어요. 한동훈을 팔았어요.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쪽이 공모공동정범이 되려면 채널A 기자를 부하로 두고 한동훈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네가 이렇게 물어오면 내가 검찰을 통해 수사하겠다. 검찰에 어떻게 배정하겠다. 그리고 내가 검사들한테 다 이미 얘기가 끝났다. 라고 됐다면 공모공동정범이 맞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법을 배우고 추미애 장관의 채널A 그 사건을 보면요. 참 한마디로 말해서 가증스러워요. 가증스러운 게 아니라 이건 모질이라고 요새 자꾸 나오던데 모질아요. 아니 이걸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있냐.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대국민 사기네? 응? 뭐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근데 왜 증거가 왜 없어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갖다가 지금 비밀번호 못 풀어서 처벌을 못 한대요. 그럼 왜 차고 넘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 이건 명백히 추미애 장관이 국민을 속인 겁니다. 공모공동정범은 하여튼 한동훈 검사장이든 보수 이런 사람들이 쫙 자기 밑에 사람한테 너 이거 하고 너 저거 하고 이런 거예요. 장군처럼. 너 어디서 기다려서 뭐 하고. 딱딱딱 계획을 짜서 치밀하게 딱 하는 거지. 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거 걸리면 좋지 뭐. 이런 한마디. 이건 공모공동정범이 아예 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겠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다? 한동훈 검사장 기소도 못하고 아직도 계속 좌천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승진시킨 정진웅이라고 이제 인터넷 보면 나와요. 그 사람이 결국 증거 안 나오니까 나중에 비밀번호 알아내려고 어떻게 됐어요? 한동훈 검사장 유심증을 뺐는데 유심증을 뺐기 전에 한동훈 검사장이 변호사랑 통화해도 됩니까? 그래서 비밀번호 누르는데 덮쳐갖고 했죠. 왜? 비밀번호 알아내려고요. 그게 바로 이번에 독직 폭행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진실을 잘 봐보세요. 공모공동정범은 그런 거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공범의 종류를 그 정도 하고, 물론 간접정범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제가 따로 안 할게요. 여러분이 법학자라면, 법학과 학생이라면 간접정범 나중에 배우는데요. 현실에서는 별로 적용할 게 없어요. 계획을 강요가 아니라 계획을 짜서 자기가 지시를 내려야죠. 너 뭐 해라, 누구 뭐 해라. 왜냐면, 실제 한동훈은 편지도 한 번도 안 보냈잖아요. 채널A 기자만 보냈잖아요. 행동은 채널A 기자가 한 겁니다. 근데 행동을 안 하는 한동훈 검사장을 하려면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너는 기자는 이거 하고 검찰은 내가 뭐 할게. 근데 이미 한동훈은 그 당시 채널A 기자랑 전화할 때 좌천돼서 추미애 장관이 가처없이 좌천시켜서 부산 고검에 차장을 갔어요. 여러분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검찰에서는요. 지방검찰청이 힘 있는 거죠. 고검은 거의 힘이 없습니다. 고검 차장에 가서 이미 끈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대검의 반부패 부장이라면 가능성이 있어. 설사 반부패 부장이라 하더라도 그 전화를 받고 내가 일선 지방경찰청에 얘기해서 어떻게 할 테니까 너는 그것만 물어와 라고 했다면 공모공동정범이 되죠.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공모공동정범이 애시당초 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공동정범의 종류는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계획을 짜서. 넌 누구하고 너하고 이런 거죠. 보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공모공동정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형벌입니다. 형벌.
오늘 더 하면 좋은데요. 형벌에 우선, 형벌. 자,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지금까지 그게 단독범이든 종범이든 뭐든 구성요건에 해당성을 위법하고 책임이 있게 되면 그에 대한 결과가 형벌이 오는데 우리가 형벌의 종류는 뭐 있나요? 형벌은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죠. 요새 이제 추미애 장관과 저기 사실은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 나오듯이 형사소송에 다시 하겠지만 첫째, 사형. 우리는 사형이 폐지됐나요? 존치됐나요? 한국은 사형이 폐지됐어요? 존치됐어요? 있죠. 그러나 한국은 존치합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 폐지를 했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상 폐지입니다. 왜? 집행이 안 돼요. 집행이 안 된다는 건 뭐냐? 무기야, 무기. 무기징역이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죠. 사형 폐지로는 이상론적으로는 사형에 대해서 얘기해요. 폐지론자. 왜 폐지하자고 그러죠? 근거가 뭐죠? 문재인 대통령이나 진보 이쪽에서 얘기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사형의 폐지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뭡니까? 인권 존중, 실효성. 아니 인권 존중이죠. 맞아요. 인권 존중에 관련된 더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폐지의 논거는 뭐예요? 오심이에요. 오심. 만약에 잘못 판단했을 때, 그죠? 이 사람 하나 오심하게 되면 죄 없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경우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고문에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죠? 화성의 추억. 화성의 뭐죠? 화성의 추억인가요? 뭐죠? 그게 영화 이름 뭐죠? 살인의 추억. 거기 보면 연쇄살인마라고 했던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사형제도가 있었으면 이 사람은 사형돼서 사라졌어요. 근데 나중에 형량을 받고 나왔는데 왜 그랬나 봤더니 이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에서도 사실상 버림받다시피 친척에 많이 있었고 먹고 살기도 힘든 상태였고 근데 경찰이 그러니까 맞아 죽을 것 같고 몸도 약간 불편했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50.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논거예요. 근데 이제 존치의 가장 큰 논거는 누가 뭐래도 여러 가지 논거가 있지만 위하력. 한마디로 말하면 무섭게 한다. 위하력. 두려워서 범죄 안 저지른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위하력 때문에 중국에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중국은 어떻게 살인하죠? 보는 앞에서. 그래서 항상 중국에서 문제되는 게 공개 총사. 이게 옛날부터 이 공개 사형, 총사를 포함해서 공개 사형은요, 중국의 역사에 계속 있었어요. 범죄를 확실히 저지르는 보는 앞에서 죽이는 겁니다. 왜? 위하력. 죄를 저지르면 너 이렇게 돼? 저지르지 마. 이런 얘기. 근데 실제는 이로 인해서 범죄가 감소됐냐? 이 부분은 퀘스천 마크. 그러면 또 이걸 폐지하면 범죄가 또 줄어듭니까? 여러분 이게 범죄가 감소했는지는 퀘스천 마크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용을 폐지시키면 범죄가 줄어드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효성 있습니까? 50은 막을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폐지한다고 해서 범죄가 감소하나요? 맞습니까? 이것도 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형을 존치하는 게 90% 이상 국민이 원합니다. 왜냐하면 극악무도한 놈들이 너무 많아. 일벌백계 필요하죠. 자, 그럼 사형제도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형벌의 두 번째가 뭐냐면 자유형. 한마디로 자유를 뺏는 겁니다. 징역, 금고, 구류. 자, 이거는 여러분이 네이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압니다. 자유형. 근데 징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말 그대로 징역. 이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중국에서 왜 만리장성 이런 게 쌓여졌죠? 중국에서 왜 만리장성 같은 게 쌓여졌을까요? 가능했을까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노동력인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너 죽을래? 일할래? 그럼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을 시킨 거예요. 일반 사람도 도망가죠. 물론 강제로 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도망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영화를 보면 다리에다 쇠를 묶어갖고, 그죠? 쇠 이러면서 쇠를 묶어서 그 묶은 상태에서 거기 가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떨어지면 다 죽어요. 자, 그런 문제인데 하여튼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금고는 그거 노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구류는 뭐냐? 구류는 간단해요. 기간이 뭐냐면 30일을 기준이에요. 30일 이상은 징역이고 30일 미만은 구류가 돼요.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건 참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됐죠? 자, 요거 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것도 암기사항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세 번째, 사형까지는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명예형이 있어요. 명예다. 이 명예훼손 이런 문제 아닙니다. 명예형은 뭐냐면 한마디로 자격상실과 자격정. 그러니까 외워두면 돼. 우리가 선거법 위반되면 자격상실 되고요. 또는 자격정지가 돼요. 수업이 돼요. 몇 년간. 자, 근거 옆에 뭔가요? 근거 옆에 구류. 30일 미만입니다. 징역은 노동이 있는 거고요. 금고는 노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류는 30일 이상일 때는 징역과 금고고 30일 미만일 때는 이거죠. 구류는 노동이 없죠. 당연히 없죠. 그래서 구류는 노동이 없습니다. 단순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명예는 자격상실 이것도 외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형. 재산이라는 건 돈이 나간다는 거죠. 이것도 암기예요. 어느 책이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만 쳐도 나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격상실, 자격장지 이건 뭐 그냥 명예형 이런 치면 되고요. 벌금. 우리가 벌금 많이 낸다 할 때 벌금. 이게 기본적으로 5만 원. 5만 원 이상. 5만 원부터는 벌금이라고. 자, 그 다음에 과료가 있어요. 과료는 말 그대로 5만 원 미만. 그 다음에 2천 원 이상. 이건 책에 다 나와요. 어디 네이버든 나와요. 그러니까 5만 원 벌금만 생각하면 돼요. 5만 원 미만 2천 원 이상. 2천 원입니다. 2천 원.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암기인데 하나 더 있어요. 몰수가 있어요. 몰수. 이 몰수가 뭐죠, 여러분? 몰수가 뭘까요? 이번에 이제 옵티머스라 라인. 바로 이런 거죠. 범죄로 인해서 재산이 생겼다. 범죄 재산. 말하자면 누가 사기친 놈이 돈이 있어요. 그 돈 몰수하는 거죠. 범죄로 인한 재산 증가. 재산. 범죄로 인한 재산이에요. 또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재산이고 돈. 그 다음에 뭐냐? 마약을 팔았다. 돈이 들어오죠?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몰수하는 겁니다. 요번에 제가요. 옵티머스가 지금 라임 사태는 추미애 장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랑 누가 술 받아먹겠다는 거 그거 잘못됐어요. 만약에 문제라면. 그건 여러분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지금 잘 추적을 해서 계좌 추적해서 범죄로 된 재산을 몰수해야 될까요? 어딜까요? 어딜까요, 여러분?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술 받아먹은 사람 그거 밝혀낸 거 제가 말했잖아요. GPS로 잡으면 그냥 끝나요. GPS로 김봉현이 이놈이 언제 어디서 1,000만 원짜리 술 먹였다. 그 날짜 잡으면요. 이 거론된 검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검사들이요. 요새 밤 10시까지 11시까지 이런 검사들 많습니다. 만약에 몇 시에 뭐 10시나 9시나 8시나 또는 아침 저녁 7시에나 술 먹었다라고 하면 GPS 갖다 대면 되고요. 또 검찰청에 출입 기록이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출입 기록 찍힙니다. 그것만 보면 그냥 바로 답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게 온 나라를 그거랑 윤석열 검찰님 논의하는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이거 빨리 범죄로 인한 재산을 빨리 찾아내서 어떻게 됩니까? 국가로 가져가지 말고 찾아서 뇌물이라면 국가로 가져가겠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피해자들 빨리 찾아서 이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지 말고 돌려줘야 돼요. 좀이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지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지금 윤석열이 잘못되니 뭐니 이따위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잘못하면 그 사람 동의할 필요 없어요. 저는 보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날려야 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돼. 그러나 지금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되냐. 검사 숫자는 한정이 돼 있어요.
제가 정의는 제한된 제한을 가지고 어떻게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거라고 그랬죠. 검사는 한정돼 있는데 검사의 몇십 명을 지금 라임과 옵티머스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검사의 몇십 명을 이게 뭐 보고를 받았냐, 은폐했느냐, 술 처먹었냐 이거에다가 또 더 문제는 이게 벌어졌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 사건에다가 또 많은 사람을 투입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채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채용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에는. 우리 옛날에 보면 영화를 보면 신채용이 뭡니까? 태형. 사또가 막 엉덩이 때리는 거 많죠? 이거 없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신채용이 남아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싱가포르. 그래서 싱가포르 문제를 제가 옛날에 한번 속지주의니 뭐니 얘기했었죠? 한국은 없습니다. 대부분 나라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형벌이 있으면 실형이 있고요. 실형. 실제는 형벌을 실제 내리는 게 있고요. 요거와 대립되는 게 뭐냐면 TV를 보면 간간히 이런 게 나와요. 집행유예. 이것도 네이버 보면 다 나옵니다. 선고유예.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실제 형을 사는 거고요. 집행은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선고는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법조문 요건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집행유예는 형이 좀 센 거예요. 그래서 3년 이하. 3년 이하.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등. 주로 3년 이하의 징역, 금고입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는 그 외에 이 사람이 초범이거나 감경할 사유가 있을 때는 저 초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대로 누구죠? 조두수는 초범이 아니죠. 유예가 아니라 실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요런 사람일 때 플러스 사유 있을 때 감경 사유. 초범이거나 이 사람이 밟으니까 억울해요.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범죄를 피해자가 알고 보니까 너무 얘를 괴롭힌 거예요. 얘를 막 괴롭히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하니까 얘가 어쩔 수 없이 욱해서 한번 했어요.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의붓 아버지가 얘가 어렸을 때부터 얘를 계속 사랑한다고 하면서 강간을 했던 거예요. 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아빠의 사랑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건 뭐가 되죠? 범죄입니다. 그걸 알고 나서 자기 남자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남자친구가 얘를 죽였어요. 물론 그때는 실형을 살았어요. 사형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럴 경우 아니더라도 나머지 상당수 강경 사유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집행유예해야 돼요. 선고유예는 간단합니다. 1년 이하.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아까 말한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벌금. 요럴 때는요. 물론 자격 정지도 있지만 그거 크게 큰 틀만 봅시다. 요럴 때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어요. 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요럴 때 뭐냐면 2년, 3년, 5년까지 유예 기간을 둡니다. 유예. 아주 간단해요. 그 집행유예를 하게 되면 뭐냐? 죄는 있으나 요 기간 동안 또 죄를 안 지면 그냥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법을 집행을 안 해요. 감옥에 안 가요. 벌금도 안 내요. 이게 바로 유예입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이해가 유예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오늘은 여기까지만 잠깐만요. 우선 제가 급하게 하면 안 되지. 출석 번호를 출결 번호를 지금 입력해 두고 자, 여러분 4684. 자, 정가가 안 남냐는 거 정가는 남죠. 왜냐면 선고유예 받았던 거. 다만 일반인 자 선고는 되죠. 선고는 되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냐 금고일 때는 그죠? 그 정도 형의 판사가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정도다. 왜냐면 경험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몇 년에 2년 또는 얼마에 걸쳐서 선고를 유예합니다. 그래서 이건 형을 아예 선고를 안 해. 선고유예는 선고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몇 년형을 안 합니다. 반대로 징역은 집행유예는 3년 징역에 집행유예 5년 이런 식으로 몇 년을 확실히 때립니다. 선고를 합니다. 당연히 선고유예도 뭐 초범이거나 기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 이건 팩트니까 보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집행유예는 TV를 보면 몇 년형을 징역을 때리고
집행을 유예하는 데 반해서 선고유예는 그냥 유예해버려요. 유예. 이게 더 낮은 거죠. 초범들에게 주로 그러는 겁니다. 자, 선고유예는 자, 좀 이따 지금 우선 진도를 끝내고 이따 끝나고 제가 설명할게요. 우선 공치상 학생. 선고를 하여튼 선고를 유예하는 건데 형을 안 때려요. 몇 년형을 안 때려요. 이건 징역이든 뭐든 몇 년형을 때리고 집행유예관에 두는데 이건 아예 선고 자체를 유예하면서 유예 기간만 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요거는요 집행유예 선고는 선고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고 단계에서.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말고 요새 김봉현이니 신라젠이니 이런 사기꾼들이 법무부 장관에게 막 협조를 합니다. 이게 왜 할까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는요 누가 때리냐? 법원에서 때려요. 법원. 검찰이 때린 거 아닙니다. 법무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관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요거 끝난 다음에 선고가 다 끝난 다음에 선고가 다 끝난 후에 선고 후에 재판이 끝난 후에 나중에 가석방이라는 게 있어요. 가석방. 자, 여러분 보세요. 요번에 옵티머스, 라임, 기타 이런 사람들이 왜 법무부에게 협조하냐? 가석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판결이 선고된 후에서 몇 년일 때 3분의 1 이상을 하고 10년형을 했으면 3년을 최소한 살고, 그죠? 자, 그랬을 때 무기는 20년형 빼고 일반적으로 3분의 1 정도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사유가 뭐다? 정상 참작할 만큼 훌륭하고 이 사람이 교도소 생활을 잘한다. 이러면 가석방을 해주는 겁니다. 14년 받으면 몇 년입니까? 3년 얼마를 지나면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가석방입니다. 바로 그래서 요새 추미애 장관 관련돼서 라임과 옵티머스에 관련된 범죄인들이 자꾸 지금 요새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큰 이유는 뭐냐? 저는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가석방 때문에. 이거는 선고 후입니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타 형사제재는 아예 다음 시간에 할게요. 지금 다 할 수 없고요. 다음 시간에 할 거는 뭐냐면 요새 형벌은 아닌데 치료 과목, 그 다음에 전자팔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말한 대로 성충동 약물 치료라고 해서 우리가 뭐냐면 화학적 거세, 그 다음에 신상정보 공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두순 사건은 처벌은 적게 하고 아까 강경을 했다는 걸 저는 이번에도 사실은 제대로 몰랐었지만 강경을 해서 형을 낫게 해주고 나서 나중에 나온 다음에 사회 속에서 하는 거, 이게 사회 방위 처분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선고유예, 문국성 학생 선고유예 잘 이해 안 돼요? 문국성 학생 선고유예 다시 이해 안 되나요? 이해했어요? 즉 선고유예랑 집행유예 다시 말할게요. 집행유예는 몇 년을 때려요. 3년이면 3년, 3년 징역에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그러니까 실제는 감옥에 안 가는 겁니다. 선고유예는 아주 더 낮은 사람이야. 더 범죄가 더 낮고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벌금 이런 아예 몇 년형이고 뭐 안 때려. 그죠? 징역금고 구료는 네이버에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면 30일 이상이 징역금고입니다. 그 다음에 징역은 노동에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천리장성 이런 만리장성은 없지만 가서 일을 해야 돼. 뭘 만드는 게 징역이에요. 근거는 그냥 감옥에만 있고 책 읽고 나머지 시간 보내다 나오는 겁니다. 구류는 30일 미만입니다. 교사와 공동정범은 어떻게 구분하냐. 좋은 지적을 했는데 교사는 의도가 없는 사람을 범죄를 하게 하는 게 교사고요. 공모공동정범은 둘 다 의사가 있는 거예요. 양쪽 다 의사가 있는 겁니다. 교사는 아예 한쪽은 범죄를 의사가 있지만 한쪽은 아예 의사가 없는 거죠. 집행유예는 형을 때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 아니죠. 다시 말하지만 집행유예는 3년의 징역을 취하고 3년의 형을 내립니다. 선고해요. 선고는 내려요. 그러나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반면에 선고유예는 아예 3년이든 벌금 얼마든 아예 형을 선고하지는 않아요. 때린다는 게 선고라면 선고유예는 아예 안 하고 집행은 선고는 하나 집행만 유예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출결번을 가르쳐줬나요? 안 가르쳐줬나요? 여러분 출결번을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알려주셨죠? 자, 하고요. 자, 이해됐나요? 선고유예도 당연히 전과 남죠. 우리가 전과라는 건 남아요. 다만
여러분이 나중에 그 공직자 이런 데는 정가 추적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일반 기록에는, 개인적인 기록에는 쉽게 안 남죠. 그러나 공직자나 이런 데 할 때 추적할 때는 나오죠. 나옵니다. 자, 됐어요? 또 질문이요? 자, 그럼 다음 11월 4일은 쉬고요. 제가 이제 어제 발표 때문에 하루만 쉬고 그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그럼 형법 나머지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상법이랑 민사소송, 형사소송으로 들어갈 겁니다. 소송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럼 소장 쓰는 거, 이따 이런 거 실제 필요한 거, 변호사나 법무사 잘못 만나면 재판에서 박살납니다. 제가 그래서 소장 쓰고 이런 것들도 또 얘기를 해줄게요. 민사소송, 형사소송, 상법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행정법 이런 것도 추후에 할 겁니다. 자, 됐나요? 또 추가 질문이요. 추가 질문 없어요? 자, 언제든지 핸드폰도 제가 열려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생각나면 문자 주고 저한테 하면 제가 또 설명을 해줄게요. 자, 됐나요? 자, 그럼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는 한 주 쉬고요. 네.